지금 우리나라는 이 강자하고 약자의 이 갈등이 심각하죠. 그 약자들은 그저 부자들의 시기 질투해서, 우리나라 시기심은 유명하죠. 사촌 논소면 대학부탁 할 정도로 시기심이 아주 큰 민족성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시기 질투에 그냥 미쳐서 재산세 때 물려야 된다 그러고, 종부세 때 때리라 그러고, 상속 못하도록 상속세 때 때리라 그러고, 심지어는 뭐 뒤엎어야 된다 그러고, 좀 말도 아니죠. 그리고 뭐 386인지 486인지 586인지 이 좌파 빨갱이들은 자기들이 정권을 잡아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가지고 국민들을 갖다가 강자와 약자로 갈라치게 하고 약자들을 선전선동하죠. 또 강자들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뭐 누구 재벌 아들이 개돼지라 그랬죠. 사실 개돼지 맞아요. 맞는데 우리끼리 개돼지 이러면은 뭐 별로 기분이 안 나쁜데, 그 재벌이 또 개돼지라 이러면은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계속 따대가는 광자 부자에 대한 압박을 계속 하다가는 재산 해외로 빼돌리고 해외로 탈출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결국은 누가 손해보느냐? 약자들이 손해봐요. 없는 사람들이 손해봅니다. 그래서 원불교에서, 우리 원불교에서 강자 약자의 진화상요법이라 가지고 강자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약자가 어떤 식으로 수신해야 되는지 잘 써놨습니다. 원불교에 대해서 뭐 불교에서는 불교가 아니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불교를 200~300년 앞서 발전시켜 놓은 아주 괜찮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원불교에서 이야기한 강자 약자의 진화상요법, 강자 약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자는 약자에게 강을 베풀 때에 자리이타법을 써서 약자를 강자로 진화시키는 것이 영원한 강자가 되는 길이요. 자, 강자는 약자에게 강을 베풀 때에 자리이타법을 써서 약자를 강자로 진화시키는 것이 영원한 강자가 되는 길이요. 착취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강자는 약자가 강자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그게 결국은 자기가 영원히 강이 된다는 겁니다. 또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고 어떠한 천신만고가 있다 하여도 약자의 자리에서 강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진보하여 가는 것이 다시 없는 강자가 되는 길이다. 자, 약자도 강자를 갖다가 무조건 시기 질투하고 배격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 배합할 게 아니라, 강자들을 선도자로 삼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기가 강자가 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죠. 강자가 강자 노릇을 할 때에 어찌하면 이 강이 영원한 강이 되고 어찌하면 이 강이 변하여 약이 되는 것인지 생각 없이 다만 자리타에 나만 좋고 남은 해치면은 자리타에만 그치고 보면 아무리 강자라 또 약자가 되고 마는 것이요. 자, 자기가 강자를 할 때라도 이 강을 갖다가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잘못하면 강이 변해가 약이 되는지, 또 그 다음에 자리이타하지 않고 남은 좋고 약자를 계속 착취하고 해코지 하면은 아무리 강자라도 결국은 약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조선시대 어떻습니까? 조선시대 왕들 중에서 정치를 아주 잘한 사람들은 전부 다 민간에서 생활했던 사람이거나 아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대굴에서 구전궁굴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큰 왕들 중에 정치를 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벌 아들도 재벌 1세들이 재벌 2세들을 갖다가 음악에 교육시킨 데에는 아직도 재벌로 남아있습니다만은 2세들을 갖다가 음악에 교육시키지 않고 왕자 공주를 키웠던 데는 전부 다 IMF를 거치면서 다 망하고 없습니다. 그리고 강으로 계속 남으려 그러면은 강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그리고 약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돼요. 현실을 알아야 된다. 사바세들이 갖다 잘 알아야 된다. 공중에 붕 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리 이타해야지. 자리 타해하면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나만 좋고 약자들이 해코지 하면은 처음에는 당하고 있겠지만 결국 쌓이면은 어떻습니까? 백성이라 하는 것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하죠. 뭐 농민 동서고금 역사를 보십시오. 못 살겠다고 그냥 들고 올라가서 나라를 전복시키죠. 혁명을 일으키죠. 그리고 또 약자에 대해서 이야기해놨습니다. 약자는 강이 되기 전에 어찌하면 약자가 변하여 강자가 되고 어찌하면 강자가 변하여 약자가 되는 것인지 생각 없이 다만 강자를 대항하기로만 하고 약자가 강자로 진화되는 이치를 찾지 못한다면 또한 영원한 약자가 되고 말 것이다. 자, 약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자도 강자가 어떻게 하면 강자가 되는지 이렇게 연구를 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저 사촌 농사면 배 아프다는 격으로 시기 질투만 하고 원망만 하고 비난만 하고 배마파면은 영원히 약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약자가 강자가 되기 전에 어찌하면은 약자가 변화에 강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강자가 약자로 떨어지는 거,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연구를 하고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그저 강자에 대한 반발심만 가지고 시기 질투만 하고 배만 아파하고 비난만 하고 엎을 생각만 하고 이러면은 영원히 약자로 넘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불교 이게 교리 중에서 좋은 내용이 많지만은 이게 아주 현실적이고 지금 우리나라에 처해 있는 사회상하고 부합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강자 약자의 진화상 요법. 강자는 약자에게 강을 베풀 때에 자리이타법을 써서 약자를 강자로 진화시키는 것이 영원한 강자가 되는 길이요.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고 어떠한 천신만고가 있다 하여도 약자의 자리에서 강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진보하여 가는 것이 다시 없는 강자가 되는 길이다. 강자가 강자 노릇을 할 때에 어찌하면 이 강이 영원한 강이 되고 어찌하면 이 강이 변하여 약이 되는 것인지 생각 없이 다만 자리 타해에만 그치고 보면 아무리 강자라도 약자가 되고 마는 것이요. 약자는 강자가 되기 전에 어찌하면 약자가 변하여 강자가 되고 어찌하면 강자가 변하여 약자가 되는 것인지 생각 없이 다만 강자를 대항하기로만 하고 약자가 강자로 진화하는 이치를 찾지 못한다면 또한 영원히 약자가 되고 말 것이니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